안녕하세요. 쉼표숲입니다. 오늘 하루 헛헛한 기분을 달래려 얼마나 많은 돈을 허공에 쓰셨는지요? 혹시 그렇게 돈으로 사들인 기분이 얼마나 오래 당신의 곁에 머물던가요? 우리는 종종 그저 우울하다는 말로 스스로의 복잡하고도 깊은 마음을 아주 쉽게 덮어버리고는 합니다. 까닭 모를 짜증에 충동 구매를 하거나 늦은 밤 텔레비전을 켜두고서야 겨우 마음을 달래보려 하시겠지만 사실 당신은 결코 나약한 사람이거나 지독하게 우울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감정의 진짜 이름을 잃어버렸을 뿐이죠. 오늘은 뭉뚱그려진 당신의 마음에 정확한 이름표를 하나씩 붙여줌으로써 일상의 통제권을 다시 되찾아오는 단단하고 깊은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루를 버텨내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끝없는 피로감뿐이었겠지요. 누군가의 부모이자 누군가의 자식으로서 수많은 역할과 책임을 어깨에 짊어진 채 자신의 아픔을 돌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치이고 퇴근하는 길, 원인 모를 짜증이 가슴을 짓누를 때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을 비싼 디저트를 무언가에 홀린 듯 충동적으로 사게 되죠. 아주 잠시나마 달콤한 위안을 얻지만 집에 돌아와 화려한 포장지를 뜯어내며 이내 깊고 어두운 허무함을 마주합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대가가 겨우 이것인가 스스로에게 되묻게 되는 서글픈 밤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각자의 삶으로 떠나고 덩그러니 남겨진 텅 빈 거실에서 습관처럼 틀어둔 텔레비전을 끄는 순간 차가운 정막과 함께 몰려오는 감정들을 그저 나이 들어가는 서글픔으로 퉁치며 길고 긴 한숨을 내쉬는 저녁도 있지요. 무언가 가슴이 답답하고 무척 힘이 들지만 그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해 우리는 습관적인 우울의 늪에 빠집니다. 때로는 기분을 달래기 위한 잦은 지출로 당장의 괴로운 현실에서 도피해보지만 결국 남는 것은 만성적인 공허함 뿐입니다. 돈으로 마음을 달래는 건 달콤한 유혹이죠. 터치 몇 번이면 물건이 문 앞에 도착하며 화려한 음식은 즉각적인 쾌락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상처 위에 바르는 임시방편의 연고와도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상처의 진짜 원인은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그저 통증을 잠시 마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취가 풀리고 나면 상처는 더욱 골마있고 고통은 이전보다 훨씬 날카롭게 돌아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필코놈이라고 부르며 기분값을 지불하는 행위로 설명합니다. 당신만 이렇게 유별나게 힘든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무척이나 숨가쁜 시대를 살아가며 내 안에서 피어나는 수많은 감정들을 가만히 들여다볼 여유를 빼앗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다시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는 외부의 수많은 자극에 노출된 채로 정작 내 안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 엉켜버린 마음을 그저 뭉뚱그려 우울하다고 표현합니다. 마음속에서는 수십 가지의 악기가 동시에 불협화음을 내며 시끄럽게 울려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하나씩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끔찍한 소음이라고만 치부해버립니다. 악기마다 고유한 소리와 사연이 있을 텐데 들어주지 않으니 마음은 더욱 거칠어집니다. 슬픔과 분노와 억울함과 깊은 피로감들이 모두 하나의 단어로 무참히 묶여버립니다. 이것은 당신의 멘탈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정확한 단어를 아직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감정의 실타래를 푸는 첫 번째 걸음은 그 엉킨 매듭을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정말 단지 우울하기만 한 상태이신가요? 어쩌면 우울하다는 그 거대한 장막 뒤에는 당신이 진짜 안아주어야 할 외로운 감정이 홀로 숨죽여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불쾌하고 힘든 감정을 단 하나의 단어로만 덮어버리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뇌가 에너지를 보존하려고 가장 쉽고 익숙한 길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감정을 세밀하게 분석하기보다는 그냥 기분이 안 좋고 심하게 우울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편이 훨씬 수월하니까요. 마치 수백 가지 색깔이 섞인 팔레트를 그저 검은색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정을 대충 뭉뚱그리게 되면 우리는 감정 어휘력을 서서히 상실합니다. 언어가 빈곤해지면 생각마저 빈곤해집니다. 세상의 색깔을 표현할 언어가 전혀 없으니
삶은 무채색의 삭막한 풍경으로 변해버리죠. 기쁨을 느끼는 순간마저 아주 단순해지며 슬픔을 극복할 방법도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어휘를 잃어버리면 사고의 폭도 좁아지고 결국 나의 내면을 통제할 힘마저 잃게 되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입자도라고 부르며 내면의 건강을 위한 핵심으로 강조합니다. 감정 입자도라는 것은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자신의 감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분별하여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이죠. 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주로 기분이 좋다 혹은 기분이 나쁘다처럼 감정을 극단적인 흑백 논리로만 바라봅니다. 기분이 나쁠 때 그 진짜 원인을 찾지 못하니 무엇으로 내 마음을 달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방법인 맵고 짠 음식이나 무의미한 쇼핑 행위로 순간의 씁쓸한 감정을 마취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기에 그 얄팍한 약효가 떨어지고 나면 어김없이 더욱 깊고 무거운 형태의 우울감이 찾아와 우리의 지친 일상을 무자비하게 짓누릅니다. 짙은 안개 속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은 우리를 극심한 공포와 무기력으로 몰아넣죠. 하지만 안개가 걷히고 그 실체가 드러나면 우리는 비로소 대처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엉켜버린 마음의 실타래를 풀어낼 가장 확실하고 단단한 첫 단추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감정 입자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연습이죠. 우울하다는 커다란 잿빛 구름을 걷어내고서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빗방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정하고 정확하게 불러주는 겁니다. 상사에게 꾸중을 들어 우울한 것이 아니라 그간의 노력이 부정당해 억울한 것입니다. 자녀가 독립하여 그저 서글픈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쓰임새가 사라진 것 같아 텅 빈 듯 공허하고 삶이 막막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의 결을 세밀하게 나누어 보면 감정은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충분히 다루고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아주 분명한 안도감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모호한 그림자는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지만 또렷한 형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나아지게 만들까? 무엇을 해야 내 마음이 다시 평온해질까?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그 아주 작은 행위가 나를 방관자에서 통제자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쯤에서 당신에게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감정을 느끼며 보내셨나요? 마음속에 고요히 떠오르는 단어 하나를 지금 가만히 소리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쉼표숲의 차분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다정하게 짚어내고 있다면 조용히 구독을 눌러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이제 무의미한 회피성 소비는 잠시 멈추고 나의 진짜 감정을 명확하게 해독해내는 구체적인 실천법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완벽한 멈춤과 질문의 시간입니다. 마음이 헛헛하여 충동적인 욕구가 오를 때 그 즉시 지갑을 열거나 화면을 켜버리는 도피하려는 습관적 행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아주 다정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까? 무엇이 나를 이토록 허기지게 만드는 걸까? 가만히 머무르며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감정의 폭풍은 절반으로 잦아듭니다. 두 번째는 3가지의 감정 단어 찾기입니다. 우울하다 혹은 답답하다는 뻔한 말 대신에 내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어 3가지만 찾아내어 천천히 적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할 문장 틀을 하나 아주 조심스럽게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우울하다는 모호한 문장을 지우고 나는 지금 첫 번째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두 번째 감정 때문에 마음이 몹시 지쳤으며 세 번째 감정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이렇게 빈칸을 조용히 채워보시기를 권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렇게 적어볼 수 있죠. 나는 지금 동료에게 몹시 서운함을 느끼고 뒤처지는 듯하여 약간의 질투심이 올라오며 너무 많은 업무량에 완전히 소진되어 버렸다.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지요. 나의 헌신이 잊혀진 것 같아 몹시 억울하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깊은 외로움을 느끼며 그저 조용히 나를 안아줄 쉼을 바라고 있다. 또 어떤 중년의 아버지는 이렇게 쓰겠지요.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공허함을 느끼고 내 삶이 사라진 것 같아 두려움이 밀려오며 진짜 나로 살아갈 작은 용기를 바라고 있다. 자녀를 떠나보낸 어머니는 이렇게 쓰겠지요.
집안이 너무나도 고요하여 쓸쓸함을 느끼고 나의 역할이 끝난 듯하여 허탈함이 밀려오며 새로운 취미로 일상을 채워갈 활력을 바란다. 내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부터 감정은 비로소 나의 통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름이 불린 감정은 거친 숨소리를 거두고서 내 곁에 머물며 차분하게 대화를 청해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의 정서적 민첩성이며 마음을 유연하게 다루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비바람에 맞서는 거목은 결국 부러지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결코 꺾이지 않듯 정서적으로 유연한 사람은 부러지지 않죠.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려고 애쓰는 대신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길을 엽니다. 세 번째는 그 감정을 가만히 안아주는 겁니다. 타인을 향한 질투심이나 세상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뼈가 시리도록 깊은 고독과 외로움은 결코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이기에 자연스레 느끼게 되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내면의 반응이죠. 그러니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탓하거나 스스로를 깎아내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아, 내가 지금 깊은 질투를 느끼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몹시 억울하고 답답하구나.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인정해 주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인정할 때 우리의 자존감은 마침내 단단한 대지를 만나 내면 깊은 곳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되죠. 당신이 느끼는 그 짙은 공허함과 우울감은 당신이 유별나게 나약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감정의 이름표를 잠시 잃어버린 것뿐입니다. 그저 안개 속을 홀로 걷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어설 힘을 가졌습니다. 단지 지금은 그 힘을 쓰는 방향을 잠시 잊어버리고 익숙한 도피처를 찾았을 뿐이죠. 이제는 익숙했던 그늘에서 걸어 나와야 하죠. 그러니 그 아픈 마음을 무의미한 소비로 서둘러 덮어두려 하거나 도망치지 마십시오. 감정 입자도를 아주 조금씩 높여가며 내면의 아픈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뭉뚱그려진 감정을 아주 조심스레 쪼개어 3가지 이상의 아주 선명한 단어들로 정성껏 글로 적어내는 매일의 연습을 통해 우리는 일상의 통제권을 다시 되찾게 되며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굳건한 자존감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냥 우울하다는 핑계 대신에 내 마음의 진짜 이름표를 꼭 찾아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느꼈던 감정들을 3가지 단어로 풀어본다면 무엇이 될까요? 거창하지 않고 아주 사소한 단어도 좋습니다. 조용히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진짜 이름표를 남겨주시면 제가 다정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으로 쉼표숲의 다음 산책도 따뜻하게 함께 걸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